오늘은 꽤 오래전에 들은 바카스 괴담으로 시작합니다. 시내에서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본 착한 대학생이 짐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할머니가 고생했다며 건넨 바카스를 먹은 순간 대학생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무릎 아래 다리가 잘린 채 창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 일당의 협박을 받으며 시내에서 앵벌이를 하던 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탈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낯선 사람이 주는 음료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비슷한 도시 괴담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에게 15년 동안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출장지 근처 바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만난 미녀가 사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습니다.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 얼음 가득한 욕조 안이에요. 두리번거리다가 욕조 옆에 놓인 쪽지를 펼쳐보니까 움직이지 말 것 911로 전화하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은 이런 제보가 익숙하다는 듯이 당신은 어젯밤에 신장을 도둑맞은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큰 흐름은 바카스 괴담과 흡사합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카스 괴담과 신장 도둑 괴담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TV나 경찰이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기자가 직무유기라는 셈인데 말이죠. 결국 가공한 이야기라는 건데 누군지 모르지만 구성을 기가 막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이 도저히 잊을 수 없을 정도니까요. 이 두 가지 괴담은 머릿속에 착 달라붙는 이야기가 가져야 할 법칙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스티커 메시지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메시지들을 받아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접한 메시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의외로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에 놀랄 텐데요. 인상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세상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되는 메시지와 잊혀지는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광고나 홍보대 행사들에게 그토록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소비자에게 남는 메시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경쟁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자사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알려야 하는 자영업자나 기업가는 이 점을 어떻게 본인 사업에 적용할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공공위 과학센터에서 일하는 아트 실버맨은 미국 주요 도시 12개 극장의 팝콘 분석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가장 작은 팝콘 한 상자에 든 포화지방이 농무부 하루 섭취 기준인 20g에 2배 가까운 37g이었다는 겁니다. 팝콘을 튀길 때 쓰는 코코넛 오일이 범인이었는데요. 문제는 포화지방 37g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포화지방 37g이라고 해봐야 소비자들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한참 고민한 끝에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실버맨의 표현 방식은 간단하면서도 상상을 뛰어넘었고 소비자들이 메시지의 의의를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 한 상자 안에는 베이컨과 달걀이 있는 아침 식사, 빅맥과 감자튀김으로 구성된 점심 식사, 다양한 사이드 메뉴가 있는 스테이크의 저녁 식사,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실버맨은 이런 설명과 함께 카메라 앞에 기사에서 언급한 하루 3끼를 그대로 차려놓았습니다.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한 만찬상을 본 기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 작은 팝콘에 이 음식들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이 들어있다고? 진짜야? 주요 일간지들은 실버맨의 발표 자료를 앞다투어 일면기사로 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팝콘의 치명적인 위협을 알아버렸고 판매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화관 체인들은 팝콘을 튀길 때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화지방 37g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의 뇌리 속에 달라붙는 메시지로 성형한 실버맨의 승리였습니다. 바카스 괴담, 또 신장 탈취 괴담, 실버맨의 발표 사례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착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오늘은 3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지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광고나 홍보, 마케팅을 해본 분들은 단순하게 한다는 게 제일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원칙은 모든 광고 마케팅 책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광고주들은 뭐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많은지 4가지, 5가지, 6가지 계속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주장하는 게 많으면 주장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안 됐죠. 실버만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포화지방 37g이라는 키워드로 단순하게 만들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의외성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상한 대로 결론이 나버리면 맥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기억에도 남을 수 없죠. 좋은 메시지는 예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직관에 반하는 결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포화지방 37g은 사실 감이 오지 않는 무게입니다. 포화지방 37g이 들어있는 음식의 부피를 팝콘 봉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루 3끼 식단으로 전환해서 기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의외의 이미지에 기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일면 톱기사로 낸 건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원칙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화지방 37g은 누구나 체감하기 어렵지만 같은 양의 포화지방을 포함한 음식 부피로 구체화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실버맨은 생각했습니다. 팝콘 한 봉지가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3끼 음식의 양을 보고 나서는 헉 하고 놀라서 압도당한 겁니다.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비전이나 목표를 정할 때 거창한 의미를 담고 싶은 욕심에 어려운 한자어를 쓰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소련에 뒤진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사명을 선포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명은 팀 중심적 혁신과 전략적인 주도권 확립으로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개념은 거창한데 이 말을 한 사람을 제외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감이 전혀 안 옵니다. 듣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1962년 스틱 메시지의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나사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미국민 누가 들어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순하며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리더는 사명이나 비전을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 사용으로 오해를 사거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집에서, 가게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메시지를 단순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만 해도 일가 회사가 더 인상적으로 기억되고 매출도 훨씬 개선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티커 메시지의 나머지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Make message sticky.